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일단은 Why Study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를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1단원은 1단원, 2단원, 3단원이 우리 교과서에서 큰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것 중에 인트로덕션 파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챕터 1은 뭐 다른 많은 과목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요런 개념들을 배울 거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런 개념들을 배울 거구나 라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어, 혹시 여기 이제 나오는 개념들을 어, 모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을 보면서 챕터 1단원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치는 어,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어, 외환시장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시장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은행, 뭐 보험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경제에서 이 화폐 통화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단원이 바로 이 챕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1.1에서 나오는 것이 Financial Market,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본이 초과로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자본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시장이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은행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죠. 뭐냐면 우리가 뭐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익이 많이 나서 현금이 좀 많이 갑자기 쌓여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일정 부분은 캐시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다 뭐 옷장에 넣어놓는다거나 하지 않죠. 바로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남는 사람들 혹은 법인이 은행에 가서 예금, 저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예금 저축을 받은 은행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은행은 바로 어떤 대출이 필요한 개인들이나 아니면 법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즉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남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펀드 아니면 캐피털 아니면 뭐 돈 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금융기관, 뭐 금융시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어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는 사업가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돈을 빌릴 수가 없을 테니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으면 뭐 거기서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거나 뭐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거나 할 수도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금융시장은 이렇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 대표적인 금융시장으로 여기 첫 번째 우리는 debt market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스탁 마켓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뎃 마켓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뭐 부채 시장 혹은 그냥 쉽게 채권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채든 주식이든, 그러니까 채권이든 주식이든 모두 다 security 혹은 financial instrument, 금융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뭐 security라는 말이라던가 뭐 financial instrument라는 말, 이런 것도 우리가 뒤 단원에서 공부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1단원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지금 좀 혼돈스럽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은 편안하게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이 채권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시장에서는 바로 이 채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채권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어, 그, 여러분들은 보통 그 장학금을 받으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겠지만, 뭐 서울이나 뭐 다른 곳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간 친구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처럼 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맨 처음엔 돈을 빌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받고 원금을 이제 빌리고 중간중간 그만큼에 대한 이자를 납부를 하고 맨 마지막 시점에 이제 맨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다시 상환하는 것이 바로 부채, 채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뎃 마켓 혹은 본드 마켓이 되는 것이고요. 어,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물론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서 뭐 어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뭐 200%가 넘었다, 뭐 100%가 넘었다, 뭐 요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고, 이러한 부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하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잘 하게 되면 그게 속해 있는 전체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채 시장에서 네가 원금을 처음에 얼마 빌렸어. 근데 중간에 이자를 얼마 내기로 했어. 예를 들어 10%라고 하자.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이자율이 10%면 매 연마다 뭐 10만 원을 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그 과정에 너 이자 얼마 낼래? 라고 하는 이자율, interest rate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또 뒤 단원에서 이 이자율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텐데, 많은 요인들에서 이 interest rate,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돈을 빌리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저축을 하려는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기업, 뭐 전체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interest rate,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어, 한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에서 뭐 기준금리를 뭐 얼마 낮추기로 했다, 아니면 올리기로라고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가 되죠.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음 달부터 기준금리를 뭐 올리기로 했다, 내리기로 했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엄청 큰 뉴스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것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이 이자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또 같은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뒷단원에서 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배울 테고 그 과정에서 또 이자율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도 있고 단기 채권도 있고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라는 채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들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모두 다 다른데 근데 지금 그래프를 간략하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1985년까지 80년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세 가지의 이자율이 움직이는 것은 이 안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죠. 뭐 여기 떨어지는데 여기는 뭐 더 떨어지고 뭐 이러한 각각에는 또 더 디테일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대표적인 금융시장으로 스탁마켓, 주식시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주식이라는 것이 뭔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식, 대표적으로 커먼스탁, 보통주는 회사 어떤 기업에 대한 내가 지분,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통 한 3월, 뭐 4월 요쯤에 열리는 주주총회에 가서 내가 커먼스탁, 보통주 가진 주주라면 어떤 회사의 이사회가 무슨 결정을 할 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투표권,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먼스탁, 보통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계 과목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가장 밑에 주주가 배당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나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의 경우에는 뭐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이라든지 채권자가 가져가는 이자하고 원금보다 더 뒷순위로 돈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순위로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은 본인이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뭐 새로 공장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신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거나 할 때 당연히 자본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자본을 때때로는 주식을 새로 발행함으로써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가장 최근 사례가 바로 가장 지난주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의 주식 청약이 되겠죠. 요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제 2단원, 3단원 쭉쭉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새로 뭐 한 주당 24,000원, 25,000원 그렇게 새로 발행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거를 살려는 사람은 엄청 많고 물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 경쟁률이 뭐 1대 1,500대 1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기업은 어떤 새로운 사업, 서비스, 신제품 출시 등을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신주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뭐 매 저녁 뉴스만 돼도 그날에 뭐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코스피가 얼마이고 코스닥이 얼마로 끝났고 뭐 환율은 어떻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은 굉장히 큰 금융시장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로
이 피겨 2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 중에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의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 대략적으로는 1950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 지수가 상승해온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굉장히 폭락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요 경우에는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아마 될 것 같고, 요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에 있었던 닷컴 버블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20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미국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폭락이 컸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volatility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구나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도 많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1.1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